한나쌤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2의 문제풀이 5번째 시간 가질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봤고, 오늘은 조금 문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1번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 가능한 원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3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여기서 뒷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 원료를 누가 정하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해요. 이게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는 총리령으로 지정을 하고, 원료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게 조금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주셔야지 되세요. 이게 기능성 화장품인지 아닌지, 이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고, 이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고시를 하는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 원료는 괜찮아 넣어도 돼 라고 고시하는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합니다. 자, 4번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원료와 원료가 아니죠. 맞춤형 화장품은 완제품의 원료를 넣어서 혼합하거나 완제품을 이렇게 소분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와 원료를 직접 혼합하지는 않아요. 5번 대통령령으로 고시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이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원료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한 원료를 사용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기능성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사용한다. 자, 다음 2번 화장품에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가 틀린 것은, 이것도 이제 외워주셔야지 되세요. 이것도 그 전에 이제 우리 전 시간에 풀었던 문제처럼 외우기 싫으면은 전에 후다닥 읽고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실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0.1mg이 아니라 비소는 10mg 이하입니다. 메탄올은 0.2% 이하고 물유지의 경우는 0.002% 이하고 프롬알데히드는 2000mg, 그리고 물유지의 경우 20mg. 요거는 물휴지를 구분하는, 물휴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분이어도 조금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를 기억해 주세요. 3번 물휴지의 g당 세균 및 진균수의 미생물 한도를 고르시오. 정답은 100개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물휴지 g당 세균 및 진균수의 미생물 한도는 100개이다. 이렇게. 4번 기억이란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을 말하며, 니은은 화장품 원료 및 자재를 말한다. 이것도 그대로 기억을 해 주실게요. 벌크 제품을 이제 만들 때 투입된 물질은 원료이고,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 및 자재, 우리 뒤쪽에 이제 원자재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원자재라고 한다. 1번 각질층 바로 아래에 있으며 생명력이 없는 무액의 세포층으로 주로 손바닥, 발바닥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거는 되게 흔히 알 수 있죠. 투명층. 이 투명층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는 엘라이딘이라는 세포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 2번 노화 피부에 적용 가능한 성분 중 틀린 것은, 콜라겐은 열과 빛에 쉽게 파괴됩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항노화제에 사용된다. 3번 코엔자임은 비타민 C와 유사작용을 하며 피로회복과 항산화작용에 도움을 준다. 엘라스틴은 수분 증발 억제 기능이 있다.
레티놀은 피부의 표피세포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코엔자임 10은 비타민 C가 아니라 이와 유사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열과 빛에 쉽게 파괴가 된다고 했는데 빛은 어떤 빛이냐? UVA에 쉽게 파괴가 됩니다. 3번 여드름 피부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드름의 약 83%는 유전이 맞죠. 그리고 2번 내분비 요인은 안드로겐이 대표적이다. 호르몬을 의미하죠. 3번 과다피지 분비가 모공에 축적되어 유발되죠. 4번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면 유발된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아니라 여드름은 남성 호르몬 분비로 유발이 됩니다. 5번 가각질화가 지속되면 유발된다. 그래서 우리 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을 하면은 월경 전에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나는 게 월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여드름이 막 이렇게 나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다음 1번 피부 상태를 관능평가 및 측정하는 종류 4가지를 나열하시오. 관능평가에 측정하는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이런 방법을 보는 건데 그렇다면 4가지는 무엇인가? 문진법, 물어보는 거, 촉진법, 만져보는 거, 견진법, 보는 거, 그리고 기기진단법. 기기로 피부 진단 기기로 이 피부가 진짜로 모공이 어느 정도인지 피지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4가지이고 다음 관능평가의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향취를 통해 평가한다. 사용감을 통해 평가한다. 의사의 감독하에 평가를 실시한다. 정확한 관능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다. 5번 전문가와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만 평가가 가능하다. 아니죠. 관능평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 패널,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해요. 전문가 패널이랑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은 전문가 패널은 이렇게 정확한 관능 기준을 교육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의사라든지 직업적인 전문가라든지 정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다음 4번째 파트 1번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은 1번 피부의 청결 유지, 오염물질 제거, 오래된 각질 제거 효과. 2번 고객에게 맞는 화장품의 사용으로 심리적 만족도가 높죠. 내가 원하는 화장품,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이 사람이 직접 나한테 맞춤형의 화장품을 이제 판매를 해주는 거니까 만족감은 되게 높죠. 3번 개인의 피부 타입과 취향에 따라 즉석에서 혼합소분 생산이 가능하죠. 이것도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4번 개인에게 맞추어 생산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 부작용이 없지는 않아요. 5번 두발의 표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부여한다. 두발까지도 맞춤형 화장품은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아주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맞춤형 화장품도 그 사람한테 맞춰서 화장품을 이제 혼합소분을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 2번 맞춤형 화장품의 부작용을 올바르게 짝지으시오. 일시적으로 부풀었다가 사라지는 부종성 발진은 팽진.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불쾌한 감각으로 건조해지면 유발 또는 악화되는 것은 소양감. 간지러운 느낌을 소양감이라고 하죠. 크기는 직경 1cm 미만이며 융기된 병변으로 주위 피부보다 붉다. 이거는 구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2번이고 니은은 3번이고 팽지는 1번입니다. 맞죠? 다음 1번 포장에 기재되는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차 포장은 내용물이 직접 접촉한다.
1차 포장은 내용물을 직접 담는 용기이며 2차 포장은 이 1차 포장을 포장하는 게 2차 포장이죠. 2번 1차 포장에는 제조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3번 기재 표시의 언어는 반드시 쉬운 한글로만 기재해야 한다. 4번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의 경우 제조번호를 기재한다. 5번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외부 포장은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한글로만 기재하는 건 아니죠. 기재 표시에 사용되는 언어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기재를 해야 하며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를 한 다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어나 다른 언어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2번 기능성 화장품의 기재 표시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인체의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일 때만 제외가 가능해요. 2번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기재 표시해야 하죠. 3번 화장품 제조업자가 본인의 정당한 이익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가 가능하다. 여기서 조금 이 문제가 되게 맞는 척 하는데 아닌 게 화장품 제조업자가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어떠한 성분을 기타 성분 이렇게 기재할 수는 없어요. 4번 기능성 화장품 아래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5번 수입 화장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제조국의 명칭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정답은 3번이고 3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화장품의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업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이제 침해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정당한 이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할 경우 기타 성분으로 표시가 가능해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해야만 기타 성분으로 표시가 가능한 거고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판매업자가 나한테 정당한 이익을 받을 수 없는데 저거 원료를 그대로 표시를 하면은 나는 온전히 이렇게 이익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기타 성분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해요. 다음 일정한 제조 단위분에 대하여 제조 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특징적인 조합을 이룬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제조번호입니다. 우리 제조번호를 봤을 때 검색을 해서 이게 어떠한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뭐 어떻게 제조 관리가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출하가 되었는지를 전부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게 제조 번호예요. 이거는 제품별로 다 다른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다음, 충전, 1차 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모두 마친 제품은 벌크 제품. 2번, 출하를 위해 제품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표시 공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된 화장품은 완제품. 3번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필요한 제조 공정을 더 거쳐야 벌크 제품이 되는 것은 반제품입니다. 반제품은 아직 완제품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모든 공정이 끝나지 않은 것을 반제품이라고 하고 다 완성이 됐어요. 이거가 완성이 되면은 완제품이라고 하고 벌크 제품은 이제 충전 전까지 마친 화장품, 우리 왜 흔히들 대용량이라고 하는 게 벌크 제품이에요. 그거를 이제 맞춤형 화장품은 소분할 수도 있고, 근데 벌크 제품은 큰 용기에 완제품을 담는 거예요. 구분 잘 해주세요. 벌크 제품, 완제품, 반제품은 엄연히 다른 종류입니다. 다음 1번 포장 용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포장 용기에 관한 설명이에요. 세구병이란 병의 입구 외경이 몸체보다 작은 것으로 보통 화장수의 용기로 사용이 된다. 우리 왜 스킨로션 구매하면은 스킨 이렇게 툭툭툭툭 쳐야지 나오고
로션은 그냥 쭉쭉쭉쭉 짜는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몸체보다 나오는 입구가 굉장히 작은 것을 세구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펜슬 용기는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에 주로 사용이 되고, 튜브 용기는 속이 비어있는 관 모양으로 몸체를 눌러서 내용물을 짜듯이 사용을 하는 거고, 광구병은 본체와 뚜껑이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팩트류의 내용물을 포장할 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체와 뚜껑이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팩트 용기예요. 자, 그리고 광구병 같은 경우에 세구병이랑 반대로 병의 입구 외경이 이제 몸체보다 크거나 같은 거, 비슷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은 왜 우리 크림류 같은 거는 몸체랑 그 뚜껑 그 입구 외경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를 광구병이라고 합니다. 마스카라나 립글로스 등은 원통상 용기로 포장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광구병은 용기의 입구 외경이 몸체보다 크거나 비슷하며 크림, 젤 등 포장할 때 사용되며,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는 용기는 팩트 용기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문제량이 평상시보다 조금 많기는 했죠. 그래서 오늘도 너무 애쓰셨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애쓰셨어요. 안녕.